문다혜 씨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네.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었는데 그렇죠. 첫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피해를 받았던 택시 기사님이 네, 네. 진단서를 제출을 안 하겠다. 그렇죠. 합의가 됐기 네, 때문에 그렇죠. 네. 제출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상해치사상이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그렇죠. 그때도 좀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게 아니 네. 기사가 음. 진단서를 안 냈다고 해서 네. 명확하게 사고가 났는데 그거를 어떻게 검토를 안 하냐. 네. 그랬더니 바로 이제 또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기사님께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네, 네, 네.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진단서를 확보해서 네. 문다혜 씨의 진단서를 가져갔다라는 네. 것까지도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합의를 하면 네, 그냥 그 상해의 정도는 묻지 않고 그냥 이제 그 음주운전 자체만으로 네. 처벌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네, 제가 볼 때 이 경우는 어떤 거에 해당되냐면 그 CCTV를 통해서 네, 전 국민한테 너무 그 당시에 그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고 거의 행위를 7번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결국은 그 이제 택시 운전사한테 상당히 누가 봐도 좀 그 결코 가볍지 않은 그렇죠. 그런 그 상처를 입힌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그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많이 공개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 일반적인 관행으로 처리하기에는 네네. 그 범죄의 내용이 너무 많이 국민에게 음.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원래 처벌이라는 게 대국민 교육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환경 조성이라는 원래 측면이 강하거든요. 여론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왜냐면 거네요. 음주운전 10번 단속하는 것보다요. 네네. 한 번 세게 드러난 거 명확하게 처벌하는 게 대중한테 알려지는 게 훨씬 더 음주운전의 그렇죠.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문다혜 씨도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런 네. 의미에서는 저는 음주운전 방지협회에서 나중에 어떤 그 상을 소정의 상을 소장 같은. 주되 그 상금은 다시 그 다시 회수해 가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기부하는 방식으로 효녀네요, 효녀. 예,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과연 문다혜 네네. 씨가 그 상금을 받을 경우 어떻게 할지는 뭐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데 문다혜 씨가 이게 지금 에어비앤비 하는 그 기세로 생각해 본다면 한두 푼 이렇게 기부할 그런 의지는 없을 것 같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네.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다시 상을 주려다가도 네네. 상을 또 안 줄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네네. 지금 그래서 결국 이제 경찰이 이렇게 한 이유는 네. 위험 운전 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에서 그 자체만으로 도로교통법상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운전 치상 혐의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위험하게 운전해서 사람을 칠 뻔했고 네네. 실제로 또 쳤고 그렇죠. 지금 피해자가 한 명이지만 사실은 한 2명 이상일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혐의 적용을 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고 그 다음에 진단서가 지금 없다고 하는데 진단서가 없어도 의료 기록은 있거든요. 그렇죠. 그 한의사가 이제 일정한 그 내용을 기록했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히 이 사람이 상당한 그 부상을 했다라고 그럼요.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다. 또 그다음에 이제 CCTV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추가적으로 문다혜 씨를 부를 이유는 없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과 함께 의료 기록을 확보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면허 취소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위험 운전치상 혐의 두 가지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 그러면 꽤 네. 벌금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보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이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네네. 있습니다. 문다혜 씨가 굉장히 그 돈 모으는데 이렇게 열을 모으시는데 재능이 있죠. 하루아침에 최대 3,000만 원까지 그 보니까 이제 아마 그 제주도 별장 주택이라고 불러드려야 돼. 뭐 공유 숙박업소인가? 근데 알고 보니 아니었죠. 그렇죠. 공유 숙박업소 지금 주택이죠, 뭐. 등록이 안 돼 있어서 딴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 소속 네네. 제주도 도지사가 지금 그 제주도 자치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아, 이게 중요해요. 민주당 도지사입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소속 도지사가 제주도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9월 13일이었고요. 네. 그때 막 당시 근데 서울에 있던 윤건영 같은 민주당의 그 문재인 대통령 대변인 친윤계 의원들은 네네. 공유 숙박업소 맞고 아니라 별장 아니고 공유 그렇죠. 숙박업소이고 네. 숙박업 등록도 돼 있다라고 했는데 그 시간 이미 같은 민주당의 제주도 도지사는 이거 불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경찰이 찾아가고 이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네네. 이거 좀 너무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누구지 친윤계 특히 윤건영 이런 분들을 새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같은 민주당의 지금 민주당 도지사도 이거 불법 같네 해갖고는 경찰을 지금 가서 조사하라고 하고 있는 마당에 완전히 세됐네요. 자기 대변인격인 의원한테 윤건영, 네. 이건 뭐 모르지만 이게 숙박업 등록이 돼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얘기했겠지 뭐 없는 거 그렇죠.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확인해봤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뭔가 지금 자기 변호사한테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얘기하면서 뭘 바라는 건지 내가 볼 때는
그러면 본인도 변호사 아니야? 변호사가 그렇죠. 제일 열받는 게 자기 의뢰인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고 법정에 가서 열심히 변호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실이 아니. 나 좀 세대거든요. 어? 지금 이런 일을 변호사인 사람이 하고 있으니 내가 볼 때는 최고의 악덕 수임인이 아니겠느냐. 예, 윤건영 의원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새가 됐던 다시 인간으로 돌아왔나요? 아 지금 보면은요 물어보고 있고요. 거기 저 보좌관들 만나서 물어보면 제 영역이 아니라 모르겠다는데 아니 그때는 그렇게 아주 그냥 자신만만하게 이거 공수처법 돼 있고 언론들 별장을 쓰지 마세요. 왜 뭐 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공수처법에서 나름 생계 입고 있는 사람한테 뭐 별장 무슨 아방궁 별장이냐 또 이런 걸 경계하는 거. 그러니까 이분들 특징은요 다 가지고 누리면서 겉으로 그게 드러나는 건 되게 꺼려. 누릴 건 다 누리면서도 아니 뭔가 지난주 문재인 정부 때도 뭐 강남에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 막 쥐약시하더니 까보니까 누구야 노영민 서초구에 그 아파트 그리고 그걸 굉장히 아껴가지고 뭐 뼈를 묻겠다든 자기 고향 흥덕구 거기는 팔고 여기는 남겨두고 그다음 조국 어디 살아요? 그 여기 좀 방배동인가 어디 살잖아요. 다 그런 데 살고 뭐 저 민정수석인가 그 사람은 뭐 집이 몇 채인데 그거 팔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수석직을 반납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부동산과의 전쟁, 그렇죠. 강남 집주인들과의 전쟁을 벌인 투기와의 사람들, 전쟁. 정말 그리고 알고 보니 딴 사람도 아니고 바로 그 대통령의 딸, 그 대통령의 딸부터가 갭 투자하면서 그냥 부동산 재테크 잘 하고 있었다. 그렇죠.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양심에 정말 털이라도 있으면은 사과를 해야죠. 야, 근데 여기에다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또 나온 게 아시는 것처럼 양평동의 그 다가구 주택이 그 신머시기라고 하는 그 비서관과 양이네스가 관리했다라는 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영등포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그 경찰이 지난번에 24일부터 25일 이틀 동안 15일치의 CCTV 영상을 확보를 했는데 그렇죠. 하필이면 24일에 경찰이 그 오피스텔에 갔었을 때 어떤 사람과 마주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마주친 사람이 뭐 하는지를 보니까 오후 3시 정도쯤에 홀로 차를 타고 건물에 도착해서 문다혜 씨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더니 그 오피스텔 안에서 이제 그 짐 같은 거를 들고 나와서 일부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머지는 차에 실어 갔다라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뭔가 문다혜 씨가 오피스텔이 문제가 되니까 처분하기 위해서 자기 뭐 지인을 시켜가지고 한 건가 싶었더니 그게 아니고 여러 차례 지금까지 이 오피스텔을 이 사람이 관리를 해왔다라고 해요. 그렇죠. 여러 차례 지금 관리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또 보니까 청소부로 고용된 관계는 아니고 사회에서 만난 지인이라고 하니까 또 지인 돈도 나오죠. 또 지인. 지인이 왜 이렇게 많어? 그러네요. 다 지인이네요. 결장 주인 지인. 그렇습니다. 오피스텔을 관리해주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지인이고 이것도 돈도 제대로 안 준 것 같아요. 청소부로 고용된 관계가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여러 차례 집기 관리를 해왔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게 2021년부터 쭉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1년부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본다면은 여기 지금 법으로 금지된 공유숙박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공유숙박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님이 예를 들어 우리 성재준 진행자께서 거기 한 2박 묵었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오면 아침에 11시 체크아웃. 그러면 뭐 오후 3, 4시에 체크인. 그 사이에 뭐 해야 돼요? 청소해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이불 같은 거 더러워지면 또 빨기도 하고 집기가 또 뭔가 부셔지면 또 하고 또 교체도 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기사를 보시면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러 차례 이곳에 집기 관리를 해왔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청소부들은 고용된 관계가 아니라고 굳이 강조를 할 이유가 없는 건데 이거를 왜 합니까? 문 씨가 사회에서 만난 지인이다. 계절이 바뀌니 문 씨가 이불을 교체해달라고 해서 간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손님이 바뀌니 이불을 교체한 거 아니냐. 그리고 문다혜 씨는 이때 태국에 있었기 때문에 계절이 바뀐다고 이불 교체할 이유가 없죠.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건 이게 아니라 제 말은 이게 지금 24일 어저께잖아요. 그러니까 그저께 아니야. 근데 지금 서울에 있죠 문다혜 씨도.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A 씨의 존재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아예 그냥 대놓고 쭉 계속 숙박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당연히 숙박업 손님이 바뀔 때마다 매번 들어가서 호텔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우리도 호텔 퇴직하고 나올 때 보면 이제 거기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들어가서 다 이제 바꾸고 하는 거 보잖아요. 또 그다음 우리가 조금 호텔 일찍 들어가서 체크인하려고 그러면 아직 방 정리 안 됐습니다 하고 거기서 또 우리 청소하는 아주머니 나오시잖아. 요 분이 꼭 필요하잖아요. 매번 지금 이분이 뭐 여러 차례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굳이 지금 내가 청소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여기가 장기적으로 숙박업을 했다라고 지금 문다혜 씨가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아, 고용됐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확정적으로 되니. 그러면 이제 나중에 경찰이 이분은 허가도 없이 장기간 숙박업을 했으며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지인이라는 A 씨를 사실상 청소부 및 집기 관리자로 그동안 쭉 고용을 해 왔음이 드러났다. 뭐 이렇게 나오면 그 불법 숙박업의 하나의 증거가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런 거에 최대한 빌미를 안 주기 위해서 가끔 와가지고 뭐 계절마다 온다는 둥 고용된 건 아니라는 둥. 근데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 알아봐야지. CCTV 보면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분이 과연 계절마다 왔는지 아니면 15일 사이에 손님이 바뀔 때마다 왔는지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근데 종합해 보면은 제주도 별장도 문다혜 씨가 직접 관리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맨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거기도 제 생각에는 그 이제 그 중간 중간에 손님 바뀔 때마다 뭐 아니 뭐 손님 바뀔 때마다 문다혜 씨가 비행기 타고 날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현재 그런 식으로 에어비앤비 하는 분들이 꽤 있을 테니까 그렇죠. 아마 에어비앤비 하는 분들 여러 명 묶어가지고 아마 돌아다니면서 청소나 지키고 가려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안 하면은 그 규모의 경제도 또 아닐 거고 해서 저도 이번 기회에 보니까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되었고 지금 에어비앤비는 바로 이 한국에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갑자기 이 숙박업 등록 안 하고 에어비앤비 지금 운영해 오시던 모든 분들에게 공문을 보내 지금 일정한 기한 내에 지금 그 해당 동사무소 가지고 숙박업 등록을 하셔야 되며 그걸 일정한 기일 내에 우리한테 그걸 제출 안 하시면 앞으로 회원 자격을 박탈하겠습니다. 지금 그랬다는 거 아닌데 지금 문다혜 씨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주운전 문화 개선과 동시에 이제 에어비앤비 그 운영 합법화 여기에 굉장히 큰 지금 그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역시 그 우리 인물이네 인물. 공동 숙박 업계에서도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상을 좀 주셔야 되지 않겠나. 나중에 이제 모텔 업계나 이렇게 다 주택업자에서 표창장까지 받는 날까지 우리 문다혜 씨도 열심히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